병원에서 잘 말하지 않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0세 이후 어르신들 중 절반 가까이가 이것 때문에 갑자기 힘을 잃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근력 감소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근육의 힘은 하루아침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평소에 문 손잡이를 돌릴 때 팔에 힘이 덜 들어간다거나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더 가쁘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게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이 드신 적은요? 이런 작은 신호들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미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거든요. 국제보고에 따르면 30세 이후부터 매년 평균 1%씩 근육이 줄어들고 6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고 해요. 즉 70세가 되면 30대의 절반 근육만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상상이 되시나요?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힘의 절반만 남는다는 게 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작은 턱에도 걸려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골절로 이어지면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리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근육을 잃게 되고 결국 일상생활조차 혼자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소식은 있습니다. 이 흐름을 늦추거나 심지어 일부는 되돌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10년, 20년 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에 근력 감소를 늦추는 5가지 핵심 루틴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건 단순한 운동 팁이 아니라 연구에서 실제 효과가 입증된 생활 습관들입니다.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단 10분이면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근육은 잃고 나서 되찾으려면 그 몇 배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미리 지키기 시작하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의 10년 후 모습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커피 대신 근력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로 스쿼트 10회, 물 1컵, 햇볕 쐬기예요.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습관들이 근육을 지키는 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침대 옆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이에요. 팔을 쭉 펴고 다리를 움직여 봅니다. 그 다음 화장실 다녀온 후 거실에서 의자를 잡고 스쿼트를 10회 합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오후에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국내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하체 운동을 한 시니어 그룹은 하지 않은 그룹보다 2년 후 보행 속도가 평균 20% 빠르게 유지됐다고 보고합니다. 보행 속도가 빠르다는 건 단순히 빨리 걷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육이 튼튼하고 균형 감각이 좋으며 심폐 기능까지 건강하다는 종합적인 지표예요. 스쿼트 후에는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거든요. 아침 물 한 잔은 근육에 수분을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의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햇볕을 쐰니다. 15분 정도면 충분해요. 햇볕은 비타민 D 합성을 돕는데 이는 근육의 단백질 합성 과정과 직결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노인들은 낙상 위험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3가지 루틴을 시작한 지 6개월쯤 됐는데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계단 오를 때도 숨이 덜 차요. 장 보러 갈 때 무거운 물건을 들어도 예전만큼 힘들지 않고요. 주변 분들한테도 권해드렸더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무릎이 안 좋아서 스쿼트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운동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스쿼트 10회, 물 1컵, 햇볕 15분.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이 들어서는 무릎만 아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게 더 위험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무리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적당한 운동은 필수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일주일만 해도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한국제 보고서는 운동을 하지 않는 고령자는 낙상 위험이 2배 높다고 강조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이 무너지고 작은 충격에도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넘어져서 골절이라도 되면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더 많은 근육을 잃게 되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미 늦었다고요. 젊었을 때 운동 안 했으니 이제 와서 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대, 80대에 운동을 시작해도 근육은 늘어납니다. 물론 20대처럼 빨리 늘지는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80대 노인들에게 12주간 근력 운동을 시켰더니 근육량이 평균 8% 증가했다고 해요. 8%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편해지죠. 그럼 무릎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무릎이 안 좋으면 수영이나 물속 걷기를 추천합니다. 물의 부력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도 좋아요. 강도를 낮춰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 부모님이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넘어져 크게 다치셨죠. 검사 결과는 근감소증. 그때 알았습니다. 근육은 잃고 나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사실을요. 어머니는 70대 초반이셨는데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큰 병도 없으셨고 혼자 장도 보러 다니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주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소파에 앉으면 일어나는 게 힘들다고, 문 손잡이 돌리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게 큰 실수였습니다. 몇 달 후 어머니가 화장실 가다가 턱에 걸려 넘어지셨어요. 엉덩이를 심하게 다치셔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권하시더라고요.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육량이 정상 범위보다 훨씬 낮았어요.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죠. 의사 선생님 말씀이 더 늦기 전에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후회가 밀려왔어요. 진작에 알아봤더라면, 미리 운동을 권해드렸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싶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상심하셨어요. 전에는 혼자 다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도움이 필요해지니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시더라고요. 재활 과정도 힘들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야 했어요. 처음엔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5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보는 제 마음이 더 아팠어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어머니의 의욕 저하였습니다. 이제 늙어서 소용없다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자꾸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들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부모님은 3개월간 전문 운동 치료와 식습관 교정을 통해 다시 스스로 걸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근육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증거였죠. 첫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주셨습니다. 처음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5회만 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것도 힘들어 하셨지만 매일 조금씩 횟수를 늘려갔습니다. 동시에 식단도 바꿨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매 끼니 고기나 생선, 두부, 달걀을 꼭 넣었어요.
어머니가 원래 채식을 좋아하셔서 고기를 잘 안 드셨거든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단백질이 부족하니 근육이 만들어질 재료가 없었던 겁니다. 2개월째 접어들면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걸음걸이가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예전엔 비틀거리시던 게 이제는 훨씬 자신감 있게 걸으셨습니다. 계단도 천천히지만 혼자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됐고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육량이 처음보다 12%나 증가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결과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한 노인 그룹은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근육량이 평균 1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의 힘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는 혼자 장도 보러 다니시고 친구들과 등산도 가십니다. 물론 예전만큼 빠르게 움직이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상생활을 혼자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됐어요.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근력을 지키는 핵심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체부터 지키는 겁니다. 팁 1점, 하체부터 지켜라.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체 근육은 전체 근육의 60% 이상을 차지해요. 다리 근육이 튼튼해야 걷고 서고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체가 약해지면 상체 근육이 아무리 좋아도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죠. 방법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10회씩 2세트면 충분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시면 됩니다. 의자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났다가 천천히 앉으세요. 중요한 건 빠르기가 아니라 정확한 자세예요. 무릎을 발끝보다 앞으로 내밀지 마세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어날 때는 발 뒤꿈치에 힘을 주고 일어나세요.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 더 천천히 하거나 낮은 의자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운동을 8주간 꾸준히 한 그룹은 보행 속도가 15% 향상됐다고 합니다. 15%면 체감이 확실히 됩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여유가 생기고 버스 탈 때도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처음엔 오해도 힘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 후면 조금 더 쉬워지고 한 달 후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팁 2점, 단백질은 분할 섭취. 근육을 만드는 재료는 단백질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나눠서 먹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어요. 한 끼에 60g을 먹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남는 건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매 끼니 20g 정도씩 나눠 먹는 게 효과적이에요. 20g이 얼마냐고요? 달걀 3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닭가슴살 80g 정도입니다. 매 끼니 이 정도씩만 챙기시면 됩니다. 아침엔 달걀찜, 점심엔 생선구이, 저녁엔 두부찌개 이런 식으로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유제품을 활용하세요. 우유나 요구르트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콩류가 더부룩하신 분들은 유청 단백질 파우더를 물에 타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65세 이상 고단백 섭취군은 근감소 위험이 30%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30%면 엄청난 차이죠. 식단만 바꿔도 근육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간식으로도 단백질을 챙기세요. 치즈 한 장, 견과류 한 줌, 삶은 달걀 하나면 충분합니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핵심이에요. 계속해서 세 번째 팁을 말씀드릴게요. 햇볕 쐬기입니다. 팁 3점, 햇볕 15분. 비타민 D는 근육과 뼈 합성의 핵심입니다.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 단백질 합성에도 직접 관여해요.
그런데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햇볕을 통해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좋아요. 팔과 다리를 노출하고 햇볕을 쬐세요. 얼굴만 쬐는 건 효과가 적습니다. 넓은 면적의 피부가 햇볕을 받아야 비타민 D가 충분히 만들어져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10분 이내로 줄이세요. 창문 너머 햇볕은 효과가 없습니다. 유리가 자외선을 차단하거든요. 꼭 밖으로 나가거나 창문을 열고 직접 햇볕을 쬐셔야 해요. 비타민 D가 충분한 그룹은 근력 유지율이 20%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물건 들기가 편해지죠. 겨울철에는 햇볕이 약해서 비타민 D 합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영양제를 고려해 보세요. 하루 1000에서 2000 IU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과다 섭취는 오히려 해로우니 전문의와 상담 후 드세요. 팁 4점. 수분과 균형 잡힌 식단. 물이 근육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육의 75%가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해요. 탈수 상태에서는 근육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안 되고 피로가 빨리 옵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를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후로 한 컵씩, 자기 전에 한 컵 이런 식으로요. 커피나 녹차도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되지만 카페인이 이뇨 작용을 하니 물을 더 많이 드세요. 갈증이 느껴질 때는 이미 탈수가 시작된 거예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수분 충족구는 근육 피로도가 25% 낮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만 잘 마셔도 운동 효과가 훨씬 좋아지는 거죠. 특히 운동 전후에는 물을 꼭 드세요.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물 섭취량을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식단도 균형 있게 드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집중하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채소와 과일로 비타민과 미네랄도 충분히 섭취하세요. 마지막 5번째 팁입니다. 작은 도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팁 5점. 작은 도구 활용하기. 근육은 자극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같은 동작만 반복하면 근육이 적응해서 더 이상 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강도를 높여야 하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생수병을 활용하는 겁니다. 500ml 생수병을 아령 대신 사용하세요. 양손에 하나씩 들고 팔을 들어 올리거나 앉은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뻗었다 당기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10회씩 3세트면 충분해요. 처음엔 500ml로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1리터로 늘리세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중단하고 다음날 다시 시작하세요. 근육통은 괜찮지만 관절 통증은 무리한 신호예요. 일상 도구, 운동구는 상지 근력이 18% 증가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생수병 외에도 책이나 쌀 포대를 활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이틀에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다 안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하루 2번, 10회씩만 하세요. 둘째, 끼니마다 단백질 챙기기. 달걀, 두부, 생선 중 하나씩 넣으세요. 셋째, 하루 15분 햇볕 쐬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좋습니다. 넷째, 하루 1.5리터 물 마시기. 조금씩 자주 나눠 마시세요. 다섯째, 생수병 들기 운동. 양손에 하나씩 들고 10회씩 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루틴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근육을 지키는 데 결정적이죠. 근력 감소는 늙음의 숙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어요. 10년 후의 여러분 모습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에도 활기차게 걸을 수 있어요.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고 친구들과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리 줄어듭니다. 나중엔 일상생활조차 혼자 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5회만 해보세요. 물 한 잔 마시고 창문 열어 햇볕 좀 쬐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